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가운데 북한이 전례 없는 무차별적인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쏘고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까지 발사했는데요. 이러다 진짜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갈수록 북한의 도발은 무모해지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대응도 강경해지고 있는데요.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최유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일 아침 8시 51분 북한이 원산 일대에서 쏜 탄도미사일 3발 중 한 발이 사상 처음으로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 속초 인근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탄착 지점은 울릉도 서북방 167km, 속초 동쪽 57km,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는 무려 26km나 넘어왔습니다. 법적으로 우리영의 경계선 바뀌긴 하지만 우리 선박의 조업 구간인 배타적 경제 수역 안쪽, 사실상 우리영해이자 경제적 공간입니다. NLL 이남으로 전술핵 운영 부대가 운영을 하고 있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속초 앞바다에 발사했다는 얘기는 한국에 대한 초고강도의 압박을 의도했다. 이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약 190km. 북한 전방에서 방향을 남쪽으로 틀어 쏜다면 서울, 수도권, 대전까지 타격 범위에 들어옵니다. 최대 대전 지역까지 타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제 수도권하고 대전 이부까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수시로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이 대놓고 탄도미사일로 남쪽을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과시한 상황. 우리 군은 똑같이 북한 영해를 벗어난 북방 한계선 너머 해역에 공대지 미사일 3발로 보복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북한이 북방 한계선을 넘나들며 미사일 사격을 주고받은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입니다. 북한은 이 탄도미사일 외에도 지난 2일 하루에만 남쪽을 겨냥해 약 25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남북이 사격 금지에 합의한 완충 수역을 향해 100여 발의 포탄도 쏘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정상 비행에는 실패했지만 미국을 겨냥한 화성 17형으로 추정되는 ICBM까지 쏘아올리며 최고 수위의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아무 데서 막 쏜 그런 개념처럼 보이지만 동서의 어느 곳에서든 자신들이 접근하는 것에 대해 쏠 수 있고 또 공중에서도 요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정한 다 계산된 발사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봐야 돼요.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미 양국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겨냥한 겁니다. 비질런트 스톰은 위력적인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한미 양국의 전투기 240대가 쉴 새 없이 뜨고 내리는 웬만한 전쟁 규모의 대형 훈련입니다. 과거 같으면 북한이 이런 한미연합훈련 때는 도발을 조심해왔지만 이번에는 정면 도발로 응수한 겁니다. 과거의 경우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됐거나 아니면 한미의 군사 훈련이 고강도로 진행될 때는 도발을 자제하거나 오히려 조용히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나 9월 기점으로 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유무와 관계없이 도발을 하고 있거든요. 북한 군부의 1인자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미국의 군사적 허세로 폄하하고 끔찍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군사적 압력을 전쟁 불사의지로 맞받아친 겁니다. 한미 양국과 북한의 강대강 대결은 점층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에 비질런트 스톰 훈련 연장으로 응수했고 북한은 즉각 탄도미사일과 80여 발의 포사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또 다음 날엔 전술조치선 이북 내륙과 동서해상 등의 군용기 180여 대를 띄워 약 4시간에 걸친 시위성 비행을 감행하고 공대지 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도발이 더욱 우려되는 점은 핵무기 실전 배치와 사용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 전선 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 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보란듯이 동해안과 강원, 경북, 남해안까지 남한 전역을 타격 범위로 한 지도를 펼쳐놓았습니다. 이후 북한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신형 무기까지 실전 배치하고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핵 사용 전력에 대한 실전 연습까지 진행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사일 기지 내지는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미사일 발사 지점 이런 것들에 배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 7차례를 거친 전술 핵탄두 탑재 모의 훈련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실제 이제 한번 운영해 보는 거죠.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4일 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대응해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미군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No new deployment of strategic assets on a permanent basis, but you'll see assets moving in and out on a routine basis. 특히 국가 간 공식 외교 문서인 공동성명에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명시했습니다. 타석이나 혹은 대화에서 얘기가 나올 수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공동 성명에서까지 나온 것은 아마 거의 그 유례를 찾기 쉽지 않은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은 여기에 격렬히 반응을 할 것이고요. 한미양국의 단호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당장 위협을 누그러뜨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장거리 미사일, 핵실험 등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넘어 동서해 NNL 인근이나 심지어 육상에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군사적 대응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긴장 격화를 진정시킬 수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대화 트랙이든 대화 메시지가 한 공간에서는 또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비례적 대응을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상승은 있고 그걸 진정시킬 수 있는 수단과 또 장치가 좀 없는 상태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군사적 대결이 안보와 안전뿐 아니라 우리 경제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위기 관리와 국면 전환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군사적 도발을 이어가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이 대내적으로는 경제난 해결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고강도의 코로나19 방역을 하면서 대외 무역 재개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북러 화물열차 운행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재개된 건데요. 박철현 기자, 북한 움직임 살펴볼까요? 네. 지난 2일 러시아 언론들은 일제히 러시아와 북한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2년 8개월간 중단됐던 열차 운행이 재개됐다. 석대의 특별 화물칸에 말 30마리를 실은 열차가 러시아 하산역에서 북한 두만강역으로 갔다는 게 그 내용입니다. 2년여 만에 운행이 재개됐는데 첫 화물이 말이라는 게 다소 의외입니다. 이번에 북한에 보내진 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는데요. 북한은 2020년에도 러시아에서 오를로프종의 말을 수입한 적이 있고 그동안 러시아로부터 고가의 순종말을 종종 수입해 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 등정 때 탔던 말도 러시아산 백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두의 첫눈을 맞으시며 몸소 백마를 타시고 백두산정의 어르시였습니다. 러시아 극동철도청은 다음에는 의약품을 실은 컨테이너를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인 지난 2019년 러시아는 하산과 두만강역을 연결하는 철도로 5만 톤이 넘는 화물을 북한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2020년 2월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국경을 봉쇄했었는데 이번 조치로 철도에 이어 북러 항공편 운항도 조만간 재개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북중 화물열차가 오가는 중국 단둥은 방역 상황이 악화됐다면서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잇따르면서 1일 오전 5시부터 도시를 다시 봉쇄했습니다. 주민 외출이 통제되고 공공시설과 상업시설 운영도 중단됐다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북중 화물열차 운행은 계속된다고 합니다. 화물차는 다니고 있어요. 11월 1일 날 그랬거든요. 그 다음 날도 그 화물열차는 다녔거든요. 북중 교역의 70%가 단둥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화물열차 운행에 많은 관심이 쏠리는데요. 방역 상황이 심각해지면 북한이 다시 열차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도 3년 가까이 이 봉쇄가 계속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상황 보면서 국경 개방 여부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강도 높은 방역을 하고 있죠. 북한은 호흡기 질환이 확산하는 겨울을 앞두고 각국 코로나 상황을 주시하면서 주민의 방역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방송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XBB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중요하게 보도하는데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XBB 변이 비루스의 빠른 확산으로 감염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XBB 변이 비루스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노동신문도 전염병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최대 각성을 견지해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북한 방송에선 지방의 한 작은 교육기관을 리모델링했다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3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틀려먹었다고 질타하면서 간부들을 추궁했던 곳이라면서요. 북한 매체들은 자강도 광개시의 학생 소년 궁전이 개공공사를 마치고 준공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배움의 천리길 학생 소년 궁전이 보다 현대적으로 변모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밝고 명랑한 웃음소리가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이곳은 건설된 지 52년 만인 지난 2016년에 이미 한 차례 리모델링을 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2019년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해 샤워장에 물이 안 나온다는 등의 지적과 함께 간부들이 일하는 자세가 틀려먹었다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수도꼭지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고 조명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눈이 아플 것 같은데 전혀 관심하지 않고 있는 일꾼들의 일본세가 정말 틀려먹었다고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을 한 지 3년 만에 다시 리모델링을 한 건데 당시와 비교하면 조명 시설도 달라졌고 새로운 시설도 일부 생겼습니다. 학생 소년 궁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조선말 사전은 학생 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육 교양기관이라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로 치면 일종의 방과 후 학교 개념에 해당하지만 예체능이나 문학, 수학 등 주요 과목에서 특출난 재능을 인정받은 소수의 학생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평양에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있고 도시마다 다 있어 북한 전역에는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달리 생각하면 지방의 작은 교육시설 리모델링까지 최고 지도자가 일일이 지적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현실의 단면을 보여준다고도 하겠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 아래에서 움직이는 구조, 또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제 그 물자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현재 북한의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최근 간부들의 안이한 업무 태도와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며 사상적 단련과 분발을 강조하는데요. 김 위원장은 당원의 중견 간부로 양성하는 재교육기관을 찾아 일하는 태도, 즉 작풍을 뜯어 고쳐야 한다 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당은 일꾼들의 작풍을 바로잡는 사업을 사활적인 정치적 문제로 절박한 과제로 보고 교양과 투쟁의 도수를 부단히 높였습니다. 무책임과 보신주의를 엄단해야 한다며 조직과 규율을 강화하고 사상 무장도 강조하는데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요즘은 채널도 많고 OTT 서비스도 있어서 볼 게 많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이들에겐 TV 만화 영화가 참 중요했죠. 네, 그렇죠. 얼마 전 북한에서는 새 인기 만화 영화가 방송됐다는데요.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만화 영화입니다. 지금 다 큰 어른 4명이 앉아 있지만 어른이 돼서도 잊혀지지 않는 뭐 추억의 만화 영화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제가 그 성인이 돼서까지 계속 봤던 소년 장수, 영리한 너구리, 그리고 다람쥐와 고슴도치 이런 만화 영화들이 있는데 한 집에 오구작작 모여서 그 만화 영화를 즐겁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는 별로 오락거리가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그 텔레비전에서 TV 그 만화를 해주는 시간을 기다렸거든요. 네. 전 은하철도 999나 미래소년 코난 같은 거 많이 네, 봤고요. 맞아요. 뭐 김청기 감독의 로봇 태권브 이런 것들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어린이들의 대통령이라 그래서 뽀통령이라고 불리던 뽀로로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 인기 만화 영화 많은데요. 북한에도 뽀통령 못지않은 인기 만화가 있답니다.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이 만화의 후속편 제작 소식을 보도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떤 만화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북한에서 1987년 방영을 시작한 영리한 너구리입니다. 너구리와 고양이, 곰이 과학으로 악당을 물리치는데요. 5개월 만에 새 에피소드가 공개됐습니다. 내가 꾸려온
떨어지면 방수포를 동시에 넣자. 위기의 상황, 세 친구가 방수포를 놓자 악당들의 헬리콥터 날개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진공청소기처럼 공기 압력차로 발생하는 빨아들이는 힘을 이용한 겁니다. 이번에 공개된 또 다른 에피소드인데요. 난 귤이 제일이야. 귤을 좋아하는 세 친구가 드론 경연 대회에 참가하면서 겪는 이야기가 방송됐습니다. 야, 이거 우리 가방을 어디까지 가니? 이건 우리 가방이야. 달란 씨. 풀어줘야지. 이거 정말 미안해. 우승을 노리는 족제비들이 아무래도 계략을 꾸민 것 같죠. 우리는 다정한 진한 동무들. 준비. 세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경기가 시작되고 우승이 유력하던 너구리팀 비행기에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족제비들이 축전지를 바꿔치기 했었네요. 우리 축전지가 아니야. 네, 그런데 이때 너구리는 귤에다가 동, 아이언을 연결해서 목걸이를 만들고는 드론을 조종하는 야옹이 목에 걸어줍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이 목걸이를 조종기에 연결하자 비행기는 다시 잘 날게 되고 결국 우승은 너구리 팀에게 돌아갑니다. 네, 박사님 혹시 우승 비결 아시겠어요? 오늘 영리한 너구리를 다룬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미리 해왔습니다. 네. 보면은 과일 속에 동과 아연을 꽂으면 동은 양극이 되고 아연은 음극이 돼서 그 속에 이온들이 막 반응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기는 내용인데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이거 같이 보면서 굉장히 저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네, 이렇게 너구리와 친구들은 매회 수학이나 과학 상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에피소드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도 등장했습니다. 과학 상식을 반영하는 데는 뭐 변함이 없는데 새로운 IT 기기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뭐 드론 같은 거는 저도 이 만화에서 처음 들어봤고요. 또 그리고 스마트폰, 태블릿 PC까지 등장하네요. 이전 만화영화하고는 되게 비교되는 것 같아요. 이 영리한 너구리는 교육적인 내용 때문인지 2000년대 초에는 우리나라 방송사 4곳에서도 방영되기도 했는데요. 과학 지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학습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만화 영화를 그냥 재미로 봐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만화 영화를 보면서 저기에 과학적 의미도 있고 교육적 의미도 있고 예절 교육도 포함되고 인성 교육도 포함됐구나 하는 생각을 보면서 되게 어린이들이나 어른들한테도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북한 만화 영화의 특징은 재미나 오락보다는 항상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과학 상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사상 교육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만화랑은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동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동물들이 여러 가지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북한 만화 영화는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동 만화 하면 뭐 주제곡도 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사실 북한의 만화 영화 주제곡이 되게 인기 많아요. 소년장수에서도 뭐 잘 가거라 소년장수야 원수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방영되는 만화의 주제가들은 굉장히 신이 나서 나중에 무슨 응원가 같은 걸로 많이 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북한의 만화 영화 주제가는 메시지가 분명하고 그 메시지가 굉장히 사상 전달적일 때도 많아요. 예를 들면은 그 1997년도에 제작한 인형이 등장하는 영화를 사람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봉건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소를 빌려달라고? 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소 빌려 쓰는 값이야 계산해 봐야지. 마을 사람들이야 죽든 살든 제 욕심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거요. 이 봉건지주는 사람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또 인민들을 착취하고 온갖 행패를 부리는데 결국은 제교에 넘어가서 쫄딱 망한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을 굉장히 사상적으로 단속하고 교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그 주제가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북한은 주제가를 부르는 뭐 학생들이 따로 있다면서요? 아, 예. 그 만화 영화가 끝나고 어느 학교 학생들이 불렀다는 그 학교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고급 중학교 학생들 속에서 그 북한의 유명한 모란봉 악단 그 배우도 나올 정도로 예, 그렇게 유명합니다. 사실 북한 만화 영화 하면 딱 떠오르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있죠. 애국심 또 영웅심을 심어주는 만화 영화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만화 영화는 다람이와 고슴도치입니다. 어린 동무들 안녕하십니까? 흰 적재비 서울에서 밤새기를 구원한 우리의 주인공 금세기는 또다시 원수를 칠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답니다. 금세기라는 다람쥐가 고슴도치, 오리와 함께 족제비, 승냥이들의 침입으로부터 꽃동산을 지키는 내용의 전쟁 만화 영화입니다. 돼지라던가 족제비라던가 이런 그 캐릭터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만화에서 악역을 주로 담당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주로 뭐 승냥이나 뭐 늑대 이런 것들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다시 한번! 이렇게 귀엽게 생긴 다람이가 적군을 쓰러뜨리고 총을 발사하는 모습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만화 영화 익숙하신가요? 아, 예. 북한에서는 뭐 교과서에서도 무슨 뭐 미국 사람들이 뭐 북한 사람 어떻게 괴롭힌다 이런 내용을 계속 봤고 뭐 전쟁 영화도 흔치 않게 계속 볼 수 있고요. 북한에 있을 때 하도 미국 놈, 미제 승냥이 이렇게 불러서 그래서 미국 사람 모형을 이렇게 놓고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놓고 모형 이런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와서 이렇게 까부시는 그런 운동을 할 정도로 그래서 뭐 그런 게 전혀 뭐 어색하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네요. 네, 1970, 80년대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반공 만화 영화가 있었죠. 또리 장군이 대표적인데요. 1978년 제작된 만화 영화 또리 장군은 숲속의 장군 또리가 악당들을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저 영화가 이제 1탄, 2탄이 만들어졌었는데 78년도, 79년도에 이제 극장에 걸리는데 저는 저걸 보러 갔던 기억이 나요. 만 3살 이럴 때 보러 간 건데도 기억에 나는 걸로 봐서 굉장히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람은 또리 장군 하나고 북한 사람은 주로 다 돼지나 뭐 늑대로 나오다 보니까 한동안 북한에는 저렇게 사람이 늑대 모양을 하고 있는가 보다라고 아주 어릴 때는 생각했을 정도로 굉장히 반공의 메시지가 아주 강한 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남한에도 이런 시설이 있었구나. 누구를 뭐 맞서서 싸우고 누구랑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런 내용이 있는 이런 만화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만화는 그 어른들이 봐도 재밌더라. 어떤 무슨 반공사상이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만화랑 되게 다르네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만화 영화 캐릭터, 이 주인공을 TV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만날 수 있죠. 캐릭터들이 상품화되는 건데요.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기는 북한의 가방 공장입니다. 만화 영리한 너구리의 캐릭터를 디자인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한 양말 상점에 마련된 어린이용 양말들. 역시 영리한 너구리의 주인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은 그 너구리 그 캐릭터가 그렇게 그려진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냥 가방 색깔은 단색이었어요. 뭐 파란색, 밤색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너구리가 등장하거든요. 북한에서 이제 너구리라면 영리한 거로 캐릭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되게 어른들도 아이들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마 그렇게 넣는 것 같아요. 보통 캐릭터 상품은 한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반 상품하고 비교했을 때 좀 비싸거든요. 그만큼 이제 상술의 어떤 일환으로 캐릭터 상품을 만드는데 북한에서는 좀 자력갱생이라든가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어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캐릭터 상품을 만들곤 합니다. 좀 상품을 연상하게 하는 좀 직관적인 캐릭터 도안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우리네도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외부의 캐릭터보다는 우리 북한의 어떤 캐릭터를 사용해서 만든 물건들을 많이 사자. 이제 이러한 어떤 자력갱생과 애국심의 고취의 의미로 이 캐릭터 물건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만화 영화가 남과 북의 갈등의 상징이었던 적도 있었는데 남한만큼 북한의 만화 영화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북한 만화 영화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나요? 물론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앞으로도 이제 어린이들이 동심에 맞는 많은 만화 영화가 제작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애들이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언제 나올까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제때 잘 제작돼서 그 어린이 채널을 딱 틀면 애들이 보고 싶어하는 만화 영화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좀 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북한엔 유튜브가 없으니까 엄마들이 걱정을 별로 안 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유해물 같은 걸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서는 이렇게 사상교육 같은 것들을 너무 많이 주입하는 오락물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어린이들이 훨씬 뭐 교육적이라던가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 좀 볼거리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만화 영화 알아봤는데요. 어렸을 때 생각도 나면서 북한 아동들이 만화를 좀 만화답게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한때는 남북 합작 만화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남과 북의 아이들이 같은 만화 영화를 볼 수 있는 날도 올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한 탈북민이 어느새 3만 4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회 곳곳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활약하고 있죠. 네. 먼저 온 통일이라고도 불리는 이들 탈북민과 남한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가 펼쳐졌는데요. 그 현장을 이상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고양시 일산 한복판에 자리 잡은 널찍한 광장. 이곳 일산문화광장이 보시는 것처럼 커다란 행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함께 둘러보시죠. 우선 무대에선 북한 배우 출신들로 구성됐다는 탈북 예술단의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북녘 땅에서 일산까지는 지적이면서도 헤어져 살아온 분단의 70여 년 때문에 너무나 먼 것으로 느껴졌던 이곳 남녘 땅이었습니다. 북한의 현실을 대한민국에 와서 문화예술로 알림으로써 통일의 지름길을 우리가 먼저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전통의 줄타기 공연은 남북 출신 주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게 그 말을 하고 떨어져야지. 무대 양쪽으론 다양한 탈북민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부스들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이웃을 돌아보면은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편견이나 차별적인 의식을 갖지 마시고 우리 똑같이 같이 사는 이웃이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봐 주시길 바라면서 이렇게 오늘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두부밥과 만두밥, 펑펑이떡, 감자 녹말 해물전 같은 북한의 여러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공간들이 가장 인기였습니다. 이거 너무만 하는 건데 오징어를 넣고 드셔보세요. 청양고추 넣고 파 넣고 여기 없어요. 저희밖에 없어요. 드셔보세요. 맛있죠? 맛있네. 맛있죠? 북한에서의 경험을 남한에서 생업으로 연결시켜 성공한 탈북민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고향의 명태 맛을 다시 한번 느끼기 위해 아예 덕장을 차리기도 했고요. 고향이 한북도 경성이에요. 이게 이제 명태가 제일 많이 잡히는 이런 고장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 우리가 이제 고향도 그립지만 고향 음식이 제일 많이 그리는데 그 음식을 찾아서 내가 강원도에 가서 사도 먹고 했는데 제가 어릴 적에 먹었던 거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어릴 적 엄마로부터 보고 들은 기억을 통해 북한 술을 빚어 남한의 특허까지 받아냈습니다. 아마 탈북민들 속에서 명태기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죠.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북녘에서는 그 곡식이 흔하지 않으니까 술을 빚어서 먹는 그걸 많이 단속도 하고 또 공장들에서 술을 빚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대신 일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술들은 내 집집에서 엄마들이 아빠들을 위해서 빚은 밀주나 같은 거죠. 이러한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정착 스토리는 지난 20여 년간 남북 하나재단 발간지를 통해 꾸준히 전해졌고 그 발간지 동포사랑은 최근 100호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동포사랑을 통해서 또 이제 탈북민들의 일상을 통해서 탈북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되니까 기자로서 너무 뿌듯하고 좀 더 잘 써야 되겠다. 더 많은 탈북민을 발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남북한 출신 주민들이 함께 뭔가를 풀어나가는 자리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통일 이행시와 퀴즈. 북한 주민들은 집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어일까요? X일까? 없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와 함께 북한 말의 뜻을 맞춰보기도 합니다. 미얀마 화장품인가? 화장품은 맞아요. 아, 선크림 아닌가? 마스크팩. 마스크팩. 아, 맞다. 저희가 평소에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무심했는데 돌아보면서 통일에 대한 생각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돼가지고 그게 좋았어요. 이 같은 화합 한마당에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 남북 출신의 청년들도 빠질 수는 없겠죠. 이런 남북한 관련된 활동들을 알리고 소개하고 더 저희들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체험하다 보면서 뭐 강원도가 북한에도 똑같은 지역이 있는 것도 있고 무슨 이런 체험도 여러 개 있고 제가 모르는 거를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아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탈북민들은 주변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방한용품을 함께 준비하며 뜻깊은 시간도 가졌습니다. 북한 이세분들이 여기 우리 한국에 와서 많은 혜택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는 서비스로 받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좀 좋은 일 하면서 사회에 좀 하는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모인 사람들끼리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봉사활동 아주 좀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북 출신 주민들이 모처럼 함께했던 한마당. 이분들이 앞으로 남북 통일이 됐을 때 남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마중물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그 한마당에선 온종일 서로를 향한 응원과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두 장가요? 홍수인가? 뭘까요? 왠지 굴일 것 같은데? 굴집? 터널이라 왠지 굴 같을 것 같아서. 차가 다닐 수 있게 산이나 땅속에 뚫은 굴을 뜻하는 말 터널. 북한에서는 착골이라고 합니다. 착골을 뚫다, 기차가 착골을 지나다와 같은 표현이 쓰입니다. 틀렸네요. 왠지 굴은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근데 차 들어갈까 했는데 전혀 차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 차굴. 예, 차굴, 차굴 이해가 가는데. 이태원 참사와 국가적 애도 기간 중에 이루어진 북한의 무차별적 도발. 지난 한 주는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여러 감정이 뒤섞인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안전한 사회 그리고 평화의 중요성이 절실해집니다. 통일전망대 다음 주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